자, 여름 특집 시리즈 더위 잡고 질병 잡는 여름 건강 백서 제 3탄입니다. 성인병을 타파하는 여름 과일 건강법 준비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나와주세요. 선생님, 저희가요, 채소나 과일, 특히 과일, 몸에 좋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성인병까지 잡는다니까 이게 의외거든요. 네.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여름 과일은 중장년층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천연 보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폴리페놀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영양소로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네. 이것은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몸에서 제거해줘서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관리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나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쌓여있는 지방은 배출이 되게 도와줌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뛰어난 기능을 하는 폴리페놀이라는 영양소가 어떤 다른 계절 과일보다도 특히나 여름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폴리페놀은 우리 내 몸사용 설명서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고, 야, 진짜 그 좋은 성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폴리페놀이 여름 과일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여름은 상대적으로 자외선도 많고 해충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절별 과일의 이런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하면요. 가을이나 이제 겨울의 대표적인 과일, 감, 귤이 약 30에서 80 정도라면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인 포도, 자두는 약 100에서 무려 180 정도입니다. 오, 그렇네요. 네, 이렇게 폴리페놀이 풍부한 여름 과일은 다른 계절 과일에 비해서 칼륨이라는 영양소 함량도 높은데요. 이런 칼륨의 함량이 높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은 약 15%, 뇌경색은 25%, 그리고 뇌출혈 40% 정도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유독 또 달아요. 근데 정말 과일엔 당도 많고, 이것저것 좀 과일 먹으면 살찐다고 좀 비만, 당뇨 뭐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아닌가 봐요? 안 믿겨지는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우리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당뇨병을 잡아줄 수 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각각 가지고 계신 증상, 필요한 것에 필요한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인병을 잡는 여름 과일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증상에 맞춰 약이 되게 먹는 방법 전격 공개. 지금 이 앞에 다양한 여름 제철 과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록달록 맛있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과일이 없는데, 맞아요. 먼저 어떤 과일로 어떤 병을 잡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 과일은요. 네. 여름철 중장년층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탈수 증상을 막아주는 수분 폭탄이라고도 불리고요. 천연 이온 음료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놀라운 것은 하루에 딱 한 쪽씩 먹어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고혈압, 뇌졸중 같은 중장년층에게 위협이 되는 이런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고혈압 먹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경색이 왔다. 설명을 좀 듣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래요. 그 과일이 대체 뭔가요? 그 정체는요, 바로 수박입니다. 그렇지. 수박이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하는 수박. 수박은 수분의 함량이 거의 93%에 달해서 수분 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름철 중장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탈수를 막을 수 있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탈수가 지속이 되면 수분이 적어지고 끈적끈적하게 피가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생성되기가 쉬운데요. 네. 이때 수박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을 하면 탈수를 막고 이런 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하나, 수박을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나이살을 빼고 싶은 중장년층 여러분입니다. 뭐 그렇다면 또 제가 피해갈 수가 없네요. 장가도 가셔야 되는데. 예. 근데 수박이 나이살을 빼준다라는 건 사실은 살이 더 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믿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나이살을 빼줄 수 있는 빨간 묘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근육은 빠지지 않고 체중과 지방만 쏙 빼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좋아.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영양생화학 저널에 실린 동물 실험에서 매일 수박 과즙을 먹은 그룹은 섭취 전보다 체중이 평균 30% 정도 감소됐는데 이때 근육량은 하나도 감소하지 않고 체지방만 줄어든 것으로 실험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체지방은 빼주고 근육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나이살을 빼는 빨간 묘약의 주인공이 바로 수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박이 약이 되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게 어떻게 중요합니다, 먹을까요? 저한테. 네. 내 몸 식구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박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이거죠. 노크. 놓고 네, 잘 익었니? 네, 잘 익었니? 근데 저는 정말 수박 고를 때가 제일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뭐 꼭지가 달려있어야 되고, 까만색과 그 뭐 초록색의 줄이 선명해야 되고, 다 똑같이 보여갖고. 근데 정말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수박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은 이렇게 소리만으로 잘 익은 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수박을 보시면은 네. 수박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배꼽이 네. 1cm 이하로 작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꼭지를 많이 보시는데요. 네. 꼭지가 이렇게 잘려져 있거나 최대한 짧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반전인데? 반전이네. 우리는 기른 거 그냥 싱싱해 달려있는 거. 이렇게 달려서 동그랗게 말린 것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게 돼지꼬리. 싱싱한 건 줄 알고 꼭지 달려있는 걸 항상 찾았는데 그게 없어야 되는 건 이유가 네. 뭐예요? 수박이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꼭지를 통해서 수분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꼭지 길이가 약 5cm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중남미 국가에서는 꼭지를 3cm 이하로 잘라서 보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과일에 대해서 알아볼지 기대가 됩니다. 뭔가요, 이번엔? 네, 이번 과일은 노년층에게 흔한 어지러움증, 이런 어지럼증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현대인의 몸은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이 쌓여서 대부분 사실은 산성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고지혈증 같은 각종 만성 대사질환, 관절염 같은 퇴행성 또는 자가면역 질환 등이 각종 질환이 잘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과일을 잘 섭취해주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진짜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막아주는 과일이 이 가운데 어떤 있다고 거야, 좀 놀랄 일입니다. 자, 과연 이 과일 중에 우리 몸에 산성화를 거야? 막고 그 다음에 노인성 그 어지럼증을 예방해주는 과일, 그 주인공은 무엇인가요? 바로 노란 참외입니다. 참외.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인 산성체질 개선해주는 참외. 참외는 대표적인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알카리.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여름철에 막 탈수 증상을 입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이렇게 뭔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럴 때 참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박은 아까 이제 살 빼고 싶은 중년에게 좀 좋다. 그러면 참외는 특별히 이제
좀 중요한, 필요한 그 나이층이 있을까요? 아마도 윤정수 씨에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외가요? 네. 참외가 간 건강을 챙기고 싶은 남성을 포함한 중장년층에게 특히나 좋습니다.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우선은 참외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고르는 법. 예. 네. 네. 보시면 참외에 노란색이 있잖아요. 네, 노란색. 이 노란 것은 진한 황금색. 아. 그리고 하얀 부분은 또 하얀색. 이렇게 아, 색깔이 명확한. 네. 아. 참외는 광합성이 잘 될수록 또 싱싱한데요. 광합성이 잘 된 참외가 노란색과 이런 흰색 구분이 잘 되고 간격 또한 고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렇게 어머, 네. 진짜. 네, 차이가 나는 걸 보실 그래요? 수가 있죠. 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네. 노란색이 황금색이고 흰색이 잘 보이고 이쪽 부분은 구분이 잘 되지가 않죠. 네. 그러네요. 확실히 같은 참외여도 다릅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이 참외를 어떻게 하면은 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네. 제가 선호용력 씨 앞에 참외를 하나 놓아드렸는데요. 네. 평소 드시는 방법대로 한번 마저 이거에 이렇게 반 했어요. 잘라서 잘했네. 저는 이렇게 얇게 잘라요. 이렇게. 얇게. 선생님, 네. 제가 먹을 부분은 껍질 좀 두껍게 많이 좀 잘라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그냥 자르고요. 통으로 약간 이렇게 세로로.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 자르신 잘라내고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요. 이제 놓아주는 거죠, 뭐 이렇게. 자, 선생님, 제 거는 씨를 좀 긁어주세요. 아, 씨를 안 드시는구나. 저는 이게 배에 들어가면 난리 나는 느낌이야. 저는요 다 먹는데. 저는 껍질 얇으면 참외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참외는 또 약간 깎는 거예요? 껍질- 네, 깎는 너무 것 두꺼워요, 같아요. 이게. 지금 다들 투덜거리시면서 자기 먹는 방법대로 드시는데, 자, 선생님,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각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각자의 방법으로 참외를 지금 잘 드시고 계세요. 네. 근데 보통 다 이 정도로 드시지 않나요? 뭐 혹시 문제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참외를 껍질을 다 벗겨내고 드셨다면 지금까지 참외를 반만 드신 겁니다. 반만 드신 겁니다. 근데 설수연 씨는 더 많이 껍질이야? 깎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윤정수 씨는 씨를 또 거기다가 또 빼서 깨끗하게 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참외를 그냥 헛 드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씨앗은 그렇다 칠게요. 껍질을 먹는 사람이 있나요? 껍질 먹는 사람 못 봤는데. 이 참외에 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인 우리 이름이 특이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것이 과육보다는 껍질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미치겠다. 참외 껍질에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균 이렇게 다양한 좋은 작용을 하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과육에 비해서 껍질에는 무려 29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찔합니다. 저희 애들은 심어 이번에는요, 각종 성인병을 잡는 과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자, 먼저 알아볼 성인병, 바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름철에 특히나 고혈압이 좀 많이 위험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수분 배출도 많아지고 탈수가 되기 쉽고요. 그렇죠. 우리가 혈액이 좀 더 끈적끈적 점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서 혈압이 쉽게 높아질 수가 있죠. 또 냉방기를 사용하다 보면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말초 혈관은 수축하니까 심장이 말초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야 되고 갑자기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나 혈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이 과일은 여름철에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혈관 청소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장수천으라고 알려진 에콰도르의 빌카밤바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먹은 덕분에 장수를 누린 게 아닌가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뭐야 또. 자, 에콰도르에서 아우 전화 걸 수도 없고 어떡하지? 고혈압하면 포도가 좋잖아요. 아니 뭘 적당이라도 알아야 뭐 이것저것이라도 돼보지 뭐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나라라서 그러니까요. 에콰도르. 아, 이거 안 알려주시니까 자꾸 혈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자, 그래요. 과연 무엇일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근데 좀 약간 이상한 게 그 약간은 색깔이 뭐예요? 검붉은색이에요? 뭐예요? 약간 난 또 저런 초록빛깔 처음 나고요? 봤네 또. 네, 토마토는 토마토인데요. 네. 흑토마토. 토마토요? 여름철 고혈압 타파 혈관 청소부 흑토마토를 섭취해라. 흑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껍질이 더 단단하고 향도 좀 강한 편이고요. 아, 그래요? 단맛이 농축된 단맛이 더 강해서 사실 맛도 좋은데요. 우리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2배 더 높고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C는 1.3배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높습니다. 아니 그 맛이 좋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지만 고혈압에는 어떻게 좋은 걸까요? 말이에요. 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리코펜은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과잉으로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혈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서 혈류가 더 잘 흐르도록 개선하기 때문에 고혈압은 물론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이유는 사실은 이런 붉은색 리코펜이 풍부할 뿐더러 네. 주로 보라색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인 안토시아닌까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갖고 있군요. 네, 이 안토시아닌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서 혈액을 더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요. 또 다른 이 중장년층을 괴롭히는 또 다른 성인병이죠.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땀 배출이 많아져서 탈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체액이 농축되고 끈적해지면 혈당치는 또 다소 높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여름철 특히 당뇨를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1도씩 올라갈수록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4%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이거. 근데 당뇨랑 과일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주변에서 보니까 혈당 때문에 과일은 좀 안 먹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일로 당뇨를 잡는다? 좀 신기한데. 자, 그런 놀라운 과일이 이 은식기 안에 있다는 있어요? 겁니다. 네. 일단 뭐 궁금하니까요. 바로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난 급해 죽겠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 자몽이었어요. 여름철 당뇨 타파 당뇨 잡는 똑똑한 과일 자몽을 섭취해라. 자몽은 바로 당뇨를 잡는 똑똑한 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GL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GL? 네, 혹시 좀 GL 지수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네, GL. 근데 혹시 GI, 당지수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그렇죠. 그 GI라는 당지수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수치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뇨 예방 관리에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세요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GI 지수보다도 GL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GL 지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체 뭔가요? 네. 우리가 사실은 GI 지수로만 음식을 분류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수는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일회의 양을 책정한 게 아니라 모두 다 100g 기준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똑같은 양을 먹지를 않잖아요, 대개는. 그래서 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GL 지수입니다. 즉, 음식물을 우리가 보통 한 번 먹었을 때 그 양까지 그 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계산해서 수치한 거죠. 같은 양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의 지수를 가진 게 GI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에 내가 섭취하는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그 양으로 기준을 했을 때가 GL 지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당뇨를 잡는다는 이 자몽의 GL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과일별 GL 지수 비교한 건데요. 포도는 약 11, 사과는 6, 배는 4로 나오는데요. 반면 자몽은 2.5. 네, 1회 섭취하는 거에 포함된 이런 탄수화물 양과 당을 올리는 속도가 자몽이 되게 낮고 좋다는 거죠. 이런 자몽에는 이런 GL 지수도 낮을 뿐더러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몽을 먹으면 살짝 쌉스름하게 쓴맛이 나는데요. 네. 이 쓴맛을 내는 성분이 나린게닌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잘하게끔 민감성을 증가시켜주고 지방 저장을 못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몽 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몽이 약물하고 같이 먹었을 때 그 약물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거나 분해되는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특히 혈전 용해제 또는 혈압약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평소에 드시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을 포함해서 자몽은 하루에 1개에서 1개 반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우리가 황반 변성은 4대 실명 질환의 하나고 이름 그대로 황반의 변성이 생겨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병입니다. 사실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한다면 발병 2년 내에 거의 실명하게 되고요. 빠르게는 2-3달 안에 실명하는 것까지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황반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황반 변성의 원인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우리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혈관의 노폐물, 찌꺼기, 이런 기름때 같은 게 많아지면은 망막에 아주 얇은 모서혈관이 막혀서 그쪽으로 피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황반이 손상되고 변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빌베리에는 다양한 어떤 식물의 영양소가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루테인,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서 발견되는 우리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로서 이런 황반 색소의 밀도를 잘 유지시켜줘서 황반 변성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그 황반에 있는 원래 루테인의 함량이 한 6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빌베리와 같이 루테인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감소하는 황반의 밀도를 높게 잘 유지하는 것이 눈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네, 얼른. 믿어져요. 예, 루테인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빌베리에는 루테인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100g당 크랜베리는 28 마이크로그램, 라즈베리는 76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빌베리는 260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 미국의 안과의학회지에 따르면은 성인 남녀 50명 대상으로 루테인을 한 달간 섭취를 하게 했더니 혈중에 루테인의 농도가 약 5배 정도 증가했고요. 4개월 후에 망막의 황반 부위에 있는 색소의 밀도가 약 5.3%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빌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이 황반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